안녕하세요. 굿라이프 시청자 여러분, 저는 분당에서 나우리 가정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에 당 독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 독소란 말이 조금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노릇노릇하게 구운 치킨, 튀김 이런 것들을 드시면 참 맛있죠. 그런데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당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당 독소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볼게요. 당 독소는요, 학술적인 용어로 최종 당화 산물 AGES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최종 당화 산물이란 말은 무엇이냐면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들어진 산물인데요, 보통의 대사를 통해서는요 다 잘게 부서지고 해서 땀이나 대소변으로 나가게 마련인데, 얘들은 잘게 부서지고 소화 흡수가 되다가 마지막까지 우리 몸에 남아서 흡수되지 않고 우리 몸에 여기저기 세포에 달라붙어서 각종 독소로 작용하는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 최종 당화 산물의 이 독성의 의미를 따서 당 독소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당 독소는요, 비만과 노화의 원인이자 각종 질병의 원인인데요, 당 독소가 다이어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당 독소가 높게 되면요, 우리 몸에서는요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지방을 쌓으려는 쪽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당 독소가 높을수록 다이어트는 당연히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당 독소를 낮춰야 다이어트가 잘 되게 되는데요, 당 독소는요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외부에서 우리가 섭취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을 얼마나 조절을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당 독소를 줄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당 독소가 많아지는 환경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은요, 굽고 튀기고 볶은 음식에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 없이 고온에 튀기는 음식들이요, 에어프라이라든지 오븐 같은 데 튀기는 음식들은요 상당히 많은 당 독소를 함유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샤브샤브라든지 물에 삶고 데치고 이런 음식들은요 당 독소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직화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기를 아주 불판에다가 굽게 되면 고온에서 아주 바삭하게 굽게 되고, 거기서 우리는 아주 맛있는 향을 느끼게 되고 맛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고온에 가했을 때 이 지방과 단백질, 당이 만나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이 갈색화 반응이 있어요. 이거를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데, 마이야르 반응이 나타나면 음식의 풍미를 높여주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당 독소를 상당히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 독소가 많은 음식을 줄여야 되는데 현대인들이 먹는 음식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 보세요. 직화구이도 그렇죠. 볶음이나 튀김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치킨 같은 것들도요, 결국은 단백질만 따져보면 그렇게 나쁜 음식이 아닌데 이 당 독소를 따져보면 상당히 나쁜 음식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탕후루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죠. 탕후루가 뭐 치아에도 안 좋다, 살이 찐다, 다 좋아요. 그런데 탕후루에도요 엄청나게 많은 당 독소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달고나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달고나가 이 뜨거운 불판에다가 이 설탕을 저으면서 이게 흰색 설탕을 가열을 하면 갈색이 됩니다. 이것들이 바로 갈색화 반응, 마이야르 반응인데요, 이렇게 되면 같은 설탕이라도 고소하게 되고 맛이 있게 되죠. 이것과 똑같이 탕후루도 과일에다가 물엿을 열에 가해서 먹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 독소가 상당히 높아져요. 그래서 당 독소가 나쁜 음식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줄여 나가셔야 다이어트를 잘 되게 하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 독소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샤브샤브를 예를 들자면요, 샤브샤브를 먹을 때 끓여서 먹지 않습니까? 물은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러면 이 100도 이상은 온도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에서 400도, 500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고온에서 튀기는 것보다 엄청나게 낮은 온도에서 음식이 익게 됩니다. 천천히 익게 되는 이런 음식에서 우리가 당 독소가 적게 만들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당 독소가 높은 음식 중에 대표적인 음식을 좀 피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감자튀김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감자를요 25분간 삶으면요 17kcal밖에 안 돼요. 그런데 감자를 튀긴 것을 보면요 1522예요. 거의 90배 차이로 당 독소가 높습니다. 그리고 닭다리 껍질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최고 수준의 당 독소를 자랑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계란 후라이에도요 상당히 많은 당 독소가 있는데요, 찐계란에 비해서 후라이를 하시면은요 30 내지 40배 정도의 당 독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원두를 볶는 과정에서
갈색화 반응이 생기면서 당독소를 많이 일으켜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에 엄청나게 많은 당독소가 들어있어요. 치즈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파마산 치즈는요, 오랜 숙성을 거칠 때 여기서 아미노산과 당과 수분이 만나서 상당히 높은 당독소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 독소가 많은 이런 음식들을 적극적으로 줄이시고 당 독소가 적은 음식을 찾고 또 조리해서 먹으면 우리 몸에서 당 독소가 낮아집니다. 당 독소를 측정하는 기계도 있는데요, 피부 측정으로 15초 정도 만에 당 독소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이 당 독소가 높으신 분들이 당 독소를 저감하는 음식들을 드시고 식생활을 바꾸신다면 당 독소가 점점점 낮아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당 독소를 줄이는 식생활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튀김과 구이를 줄이시고요, 삶고 데치고 무친 음식을 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빵, 과자, 커피 같은 간식을 줄이시고요, 공복감이 느껴진다면 시원한 물 한 잔 드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식재료에서 채소의 양을 늘려서 배부르게 먹는 것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독소가 적은 음식을 꾸준히 드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이런 생활 습관이 되실 것입니다.